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돈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들, 하마구치 나오타 지음, 오시연 옮김, 출판사 북스넛입니다. 이 책은 저자 하마구치 나오타님께서 20년간은 미국에서 10년간은 일본에서 글로벌 기업 컨설팅에 종사해 왔는데요. 그때 경험한 돈의 본질 50가지를 적어 놓은 책입니다.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가르침을 준 대부호가 몇몇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분입니다. 윌마티의 샘 윌튼,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로버트 데드먼, 트러멜 클로, 혼다 소이치, 마스시다 고노스케 등입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해 쌓은 부를 세월이 흘러도 거의 변함없이 유지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자가 그들을 만나 돈 버는 방법을 캐물었지만 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가치관이었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마음만 확고하다면 돈을 벌지 못할 이유도 돈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번 만큼 사람과 사회에 공헌하라. 그래서 저자도 미국에서 번 돈을 일본에 귀국할 당시 모두 미국 사회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일본으로 돌아와 시작한 기업의 현재 자산은 약 18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세계적인 기업가들과 대부호들에게서 배운 돈에 대한 가치관이자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인생관을 적은 책입니다. 이것은 바로 돈의 목소리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픈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돈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들 1. 사람에게 감사하라.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 저자가 이 진실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번 돈은 감사의 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고객, 직원, 거래처 주주 같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돈이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감사하면 돈이 모이는 걸까요? 바로 돈은 감사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엄연한 법칙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것은 오랫동안 돈을 버는 힘은 오랫동안 감사가 쌓인 결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랫동안은 반년에서 1년 이상을 말합니다. 2. 머니게임을 멈춰라. 머니게임이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대신 돈을 굴려 차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머니게임은 돈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다. 운 좋게 큰 돈을 벌었다면 운이 쉽게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돈은 세상을 위해 남을 위해 쓰는 쪽이 돈과 신뢰를 흘러나가지 않도록 막아준다. 3. 사귀고 싶은 사람이 되라. 실제로 돈을 잘 버는 사람, 다시 말해 돈 버는 힘이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즉, 사귀고 싶은 사람입니다. 당신 역시 계획대로 돈을 벌려면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을 원한다면 그만큼 인간적인 매력은 당신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4. 남을 위해 돈을 써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꽤 쓸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이 돈을 쓰는 방식입니다. 이때 핵심은 그 사람이 깨끗하고 가치 있게 돈을 쓰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저자가 경험한 일본인은 돈을 제대로 쓸 줄은 모른다고 합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쓰다 보면 인생의 함정에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천박해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아름답게 돈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의 마음이 어려 있었다고 합니다. 단돈 몇 달러라도 돈이 생기면 감사하다, 그 돈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하다 라는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쓰는 모습은 참으로 멋지고 감동적이었었다고 합니다. 5. 현금의 힘을 알아라. 수익을 낸다는 것은 돈, 엄밀히 말해 현금을 얻는 일입니다.
현금이란 수중에 있는 돈과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돈이 있다 해도 필요할 때 즉각 쓸 수 없는 돈이라면 엄밀히 말해 그것은 현금이 아닙니다. 현금은 교섭이나 거래에서 특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물건을 살 때 현금을 내밀면 현금 할인을 해줘서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게 벌려하지 말고 노력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현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6. 돈을 낳지 않는 곳에는 돈을 쓰지 마라. 경영의 신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사라는 것은 팔려야 장사라고 할 수 있네. 팔리지 않는 동안에는 파는 것 외에 다른 일에는 가능한 한 돈을 쓰면 안 되네. 아무리 여유자금이 충분해도 돈을 쓰는 것은 그 사업이나 업무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 시간 대비 효과를 높이려면 일단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일단 매출을 올리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라. 매출 발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리스트로 작성하고 그 일들을 단숨에 해치워라. 그래야 일에 가속도가 붙는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7. 작은 돈을 쉽게 여기지 마라. 성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운입니다. 너무 비과학적인 주장 아니냐고 당신이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운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돈에 감사하면 돈을 대하는 말과 행동이 변합니다. 돈에 대한 언동이 변한다는 것은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번 돈을 소중하게 지니고 있으며 가치 있고 효과적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즉, 재운을 좋게 만든다는 말은 곧 돈에 대한 당신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8. 좋은 사람을 만나라. 운은 사람이 옮깁니다. 재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운명적인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럼 누가 운명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심없이 당신을 응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에게는 운명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이른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그들은 사심없이 왜 당신을 응원하는 것일까요? 당신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삶의 신조는 주고 주고 또 준다라고 합니다. 좋은 만남이 돈을 부른다. 절대로 명심해야 할 것이 누군가를 응원할 때에는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저의를 갖고 사람을 대하면 상대는 금방 알아차리고 오히려 당신을 경계 대상으로 볼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기에, 존경하기에, 좋아하기에, 그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뛰기에 그 사람의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응원하세요. 9. 신용을 신처럼 모셔라. 지속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신용입니다. 사람들은 신용할 수 없는 상대나 조직과는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용을 쌓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므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관리해야 하는 게 신용입니다. 신용이 있으면 내게 필요한 자금이 모입니다. 수중에 돈이 없어도 탄탄한 신용이 있으면 신기하게도 필요한 돈이 모여듭니다. 돈이 신용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10. 편한 길을 가지 마라.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성적이 우수한 고3 학생들을 10명씩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은 컴퓨터로 주식 매매를 해서 쉽게 돈을 벌게 했고요. B그룹은 레스토랑 접시 닦기나 신문 배달 등 힘들게 몸을 쓰지만 보수는 낮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자신이 번 돈을 마음대로 쓰게 했습니다.
실험은 1년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한 가지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주식 거래로 재미를 보았던 A그룹의 학생의 돈은 1년 뒤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가 실패해서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번 돈을 전부 써버렸던 것입니다. B그룹은 절반 이상이 거의 돈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써버리고 나면 다시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돈을 유지시킨 것입니다. 이 결과가 우연일지 모른다고 생각한 심리학자가 다음 해에도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요. 결과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느낀 건 편하게 번 돈은 편하게 날아가는구나. 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재산이나 돈을 간단히 양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운영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아이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11. 수익이 날 때 조심하라. 일단 자리 잡은 시스템이 잘 운영되며 수익을 낸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진화하지 않으면 그 수익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출지도 모른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주변 환경도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익을 내는 시스템이 내일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각오해야 합니다. 12. 올바르게 벌겠다고 다짐하라. 어떤 일을 잘하게 되는 지름길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의 방식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했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분야든 부정한 방식으로 성공하면 길게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남을 희생시켜 돈을 벌면 상대와 주위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 마련이고 결국 그들이 당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따라하십시오. 13. 돈과 애인은 구속하지 마라. 상대를 지나치게 좋아한 나머지 그 사람을 항상 당신 눈앞에 두고 감시하고 감독해 보세요. 애인은 아마 숨이 막혀 당신 곁에서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좋다면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권과 가치관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돈은 애인과 똑같습니다. 돈은 끊임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존재이니 의미도 없이 돈을 움켜쥐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때에 돈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 힘을 저자는 돈을 끌어당기는 힘, 돈에게 사랑받는 힘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신용입니다. 즉, 돈을 끌어당김이 없는 경영자나 비즈니스맨은 반드시 망합니다. 14. 신념에 어긋난 돈은 거절하라. 저자의 미국인 상사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눈앞에 푼돈을 쫓지 마라. 신념을 지키면 큰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그러니 계산기 두드릴 시간이 있으면 혼신의 힘을 다해 일에 몰두하라. 이 말은 지금도 저자의 가슴속에 좌우명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15. 헝그리 정신을 배워라. 한 방에 성공해서 이익이 나는 비즈니스는 이제 없다. 도전한 일에 실패하고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개선하여 진화를 거듭하는 과정을 거쳐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과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정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공은 실패의 집합이다. 저자의 경우 미국에서 벌었던 비즈니스의 성공률은 1승 99패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교를 모델 삼아 도전을 거듭한 결과 단 1승이었지만 그때까지 당한 99패로 이른 손실액을 다 합친 액수의 50배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16. 유대인처럼 살아라. 미국에서 가장 잘 번다는 금융, 투자 분야와 정보통신 사업은 대부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즈니스를 뒷받침해주는 우수한 변호사나 회계사도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지적이고 치밀하며 감탄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돈벌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말 우수한 민족인데요. 유대인은 위험 관리에 철저해서 공격적이고 대담하게 그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업면에서 아주 철저하고 냉철한 성향을 지녔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의리를 중시하고 인정이 있고 기본적으로 무척 부지런합니다. 즉, 적으로 돌리면 무섭지만 내 편이 되면 천하에 무서울 것 없는 아군이라는 얘기네요. 17. 깊고 간절하게 원하라. 스스로 돈 버는데 재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저자는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만난 대부호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꿈이나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저녁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올바른 기도란 탐욕으로 기도하지 않고 고요한 마음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 달성하고 싶은 것을 비는 것입니다. 18. 따르고 싶은 인격을 길러라. 어느 날 젊은이가 데드먼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장님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오직 인격을 닦는 데 전념했습니다. 미국의 워렌 버핏은 약 310억 달러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 부부가 설립한 빌 멜린다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의 재산 약 440달러 중 80%가 넘는 금액입니다. 무력이 없는 인격자에게는 돈이 모이고 그렇게 모인 돈은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사회에 환원됩니다. 참으로 본받고 싶은 삶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가치관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격을 갈고 닦을수록 돈은 모이기 쉬워진다는 보편적인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인격자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용도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면 돈을 모으거나 버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19. 주고 또 주어라. 주고 또 주고는 대가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타인을 격려하고 돕는 위대한 실천입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과 성공을 빌어주는 행동입니다. 주고 또 주고를 실천하면 운이, 특히 재운이 좋아집니다. 주고 또 주고를 실천하면 운이 좋아질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격려를 받은 사람, 지원을 받은 사람, 또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당신의 말과 행동에 감동한 나머지 당신을 존경하는 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고 당신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정보와 좋은 사람이 당신 쪽으로 모이게 되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운, 나아가 재운을 끌어당깁니다. 20. 마음을 넉넉하게 써라.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제시해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네. 사람의 마음처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있겠나? 이것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저자에게 깨우쳐준 돈의 한계성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의 재산을 제일로 치면 곳간의 재물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넉넉하면 돈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돈은 그렇게 마음이 넉넉한 사람에게 모입니다. 21. 가까이에서 지혜를 빌려라. 빌 게이츠, 마쓰시다 고노스케, 손정의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시스템 구축의 명인들인데요.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위 사람들의 지혜와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협력이 있어야만 시스템이 완성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성공한 뒤에도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거둔 후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보답하라. 보답이 없으면 지혜도 흩어져
힘들게 만든 시스템도 한순간에 힘을 잃고 만다. 22. 돈 관계가 깨끗한 사람만 거래하라. 돈에 대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품격과 인성까지 알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자나 성공한 기업가일지라도 돈 관계가 깔끔하지 못한 사람은 재운도 없는 사람입니다. 재운뿐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인복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절대 교류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의 재운도 미련 없이 떠납니다. 속이느니 속아라. 남을 속이느니 속는 것이 낫다. 저자가 3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가로채면 속인 사람은 반드시 돈 때문에 고생을 한다. 가로챈 것 이상의 돈을 잃는다. 24. 긍정적인 경계심을 유지하라. 오랫동안 돈을 벌고 싶다면 우선 사업에 그리고 그 사업 관련자들에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꿈과 목표를 서둘러 이루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거나 상식에 어긋난 결정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거나 반대급부가 따릅니다. 25.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판단하라. 돈을 버는 것은 그 돈을 지불한 사람이 그 상품에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의 대가로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자신처럼 생각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26. 포기하려면 시작하지 마라. 사람의 진가는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비즈니스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따져보면 그 원인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좋은 일을 겪었을 때보다 나쁜 일을 극복했을 때 인생의 실력은 더 붙습니다. 나쁜 일을 해결하면서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고 보람이 생겨 오히려 즐거워지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데도 패자부활전이 있는데요. 이때 이기는 비결은 어떤 상황에 빠져도 그 상황이 인간적으로 성숙할 기회라고 여기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27. 인맥을 늘려라. 미국의 대부호들은 저자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남의 힘이라네.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없다네. 28. 집착은 버리고 집념은 키워라. 저자의 지인 중 재기에 성공한 그가 어느 날 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간 사업을 해보았습니다만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더군요. 바로 열정으로 충만한 집념입니다. 열정만 잃지 않는다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 돈을 벌겠다는 집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집념은 지혜를 낳아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간은 계속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돈을 못 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29. 고마움을 모아라.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고마움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하네. 네? 누구한테서 어떻게 고마움을 모은다는 거죠? 자네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서 비즈니스를 통해 고마움을 모으는 걸세. 그럼 고마움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심성의껏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걸세. 돈을 번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렇게 착실하게 조금씩 봉사하는 거라네.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의 원인도 바로 이것이라네. 이 단순한 반복이 없기에 지속적으로 돈이 벌리지 않는 거라네. 모든 일은 상대가 고마워할 정도로 상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열심히 제공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네. 이 이야기를 듣자 하늘이 열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30. 목적으로 생존하라. 돈을 버는 목적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일수록 생존 확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장기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유익한 일인지 치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그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가를 명확히 알아. 30일 단기 투자의 함정을 피하라. 저자는 당신이 아마추어 개인 투자자라면 전문 지식과 경험, 시스템이 필요한 단기 투자는 그만두라고 권합니다. 소액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거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장래성이 있을 법한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입해보고 가격과 질, 직원의 대응이 좋다면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것도 괜찮지만 최소 1년, 가능하면 3년 이상 보유하겠다는 전제로 말이다. 32.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라. 한 만큼 돌아오리라고 돈은 30년 동안 저자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우직한 노력은 당신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자산이라는 모습으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33. 모방으로 시작해 창조로 마무리하라. 어떤 일에서 성과를 내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성공한 사람을 철저하게 모방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원리도 비슷합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을 철저하게 모방하면 적어도 그 근처라도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자수성가해서 대부호가 된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성공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모방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모방으로 시작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창의적이었습니다. 비난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고 목숨 걸고 매달려서 실행한 일은 창의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모방해야 할 사람은 포부와 목표를 가진 사람이다. 34. 힘들면 웃어라. 실제로 해외 특히 미국의 대기업가와 대부호를 만나보면 그들은 웃음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궁지에 빠졌을 때조차 웃는 얼굴로 농담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웃는 얼굴이 돈을 부른다. 어느 날 저자의 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웃는 얼굴을 잊고 살았더라면 전혀 돈을 벌지 못했을 거야. 사람들이 내게 비즈니스 기회를 준 건 내가 환하게 미소를 지은 덕분이었으니 말이야. 웃는 얼굴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다네. 0에서 시작하라. 앞서 말했듯이 저자는 일본에 돌아오기 직전에 미국에서 번 돈을 거의 기부했습니다. 돈은 궁하면 다시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아니, 그보다는 1년 동안 노숙자와 불법 체류자라는 무일푼인 시절에 자신을 도와준 미국과 미국인에게 감사의 증표로서 뭔가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아무리 돈을 벌어서 쌓아놓은들 세상을 떠날 때는 빈몸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증표와 감사의 뜻을 담아 그동안 신세를 진 사람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그 돈을 쓰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진 돈 전부를 멋지게 기부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일본에서 자본금 부족으로 애를 먹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고개를 숙여가며 돈을 빌려 자본금 1,000만 엔을 긁어 모았습니다. 내 예상대로 기부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거꾸로 내게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신나게 다시 돈을 번 나는 3개월 만에 빌린 돈을 깨끗이 청산했다. 저자는 어떻게 겨우 3개월 만에 전액을 갚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일본에서도 세상과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서 마음껏 벌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엄청나게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기부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 지속적으로 나를 끌어올렸다. 36.
겸허하고 용감하라.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간혹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헝그리 정신은 겸허한 용기를 가리킵니다. 스티브 잡스는 헝그리 마인드의 소유자였습니다. 모두 감격할 만한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리라. 그는 자신을 버린 친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굶주림을 온전히 세상을 바꾸는 창의성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기적인 헝그리 정신으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위하는 헝그리 정신이 아니면 세상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되며 당연히 지지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돈벌이에서도 마지막에 힘이 되는 것은 결국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37. 하나만 하라. 돈이 벌릴 것 같다고 이것저것 무턱대고 손대는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정된 자금과 인력과 시간 속에서 바로 이거다 싶은 비즈니스를 선택해 단숨에 집중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하이테크화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비결입니다. 38. 이기심을 파괴하라. 당신이 지금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있어도 재운이 없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당신의 재운도 나빠지면서 돈은 점점 달아납니다. 운은 돈을 버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평소에 운이 나빠지는 원인을 쌓으며 삽니다. 남을 이용하고 폐를 끼치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사는 방식이 바로 운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운은 주변 사람들이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당신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날아다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재운이 쇠퇴해 현재의 풍요로움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돈 문제에 관한 한 세상과 사람들을 위하는 쪽으로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39.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라. 지금 모든 것은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도 따라가기 버거울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생존의 갈림길은 변화의 경계선에 존재하는데요. 세상의 변화보다 더 빨리 자신을 진화시키거나 혁신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익이 나느냐 손해가 나느냐의 여부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 프로세스에 달려 있습니다. 40. 더 배우고 더 겸손하라. 성공한 기업가와 부호들을 만나보면 겸허한 자세로 배우는 것은 그들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비즈니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라거나 다 알고 있는데 뭐 굳이 배워야 하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실패하는 것을 몇 번이고 지켜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태도는 지지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41. 나이 들기 전에 고생하라. 저자가 지나고 생각해보니 젊은 시절에 돈 때문에 크게 고민하고 고생하는 것은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든 사람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42. 지금의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지금 있는 곳에서 똑부러지게 일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다음 직장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즉, 외부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유사한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은 지금 있는 곳에서 도피해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한들 변화시키지 않는 한 같은 일은 다시 되풀이 된다.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 있는 곳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결말을 지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결말을 짓는다는 것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주어진 일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대충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부딪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43. 남의 눈으로 자신을 읽어라. 돈을 버는데 재주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자신이 어째서 돈을 벌지 못하는지를 명확히 모른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가 됩니다. 44. 당당하게 선언하라. 여러분의 목표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하면 스스로 거기에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당당하게 선언하고 행동하려면 먼저 목표를 자신 있게 말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스스로를 격려하는 자기 암시이기도 합니다. 당당한 선언은 버티는 힘도 더 키워줍니다. 45. 마음을 사라. 어떤 사람과도 매끄럽게 소통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능력, 즉 인간관계 매니지먼트 능력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 매니지먼트 능력을 키우는 첫 번째 요소는 어떤 사람과도 성심성의껏 대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라. 신뢰감을 주면 아무리 굳게 닫힌 마음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46. 달인이 되라. 돈이 벌리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자신의 비즈니스에 온전히 자신을 쏟아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려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되라. 47. 인생의 목적을 잊지 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만 해선 안 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주위를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매달리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로 일을 하면 인간적 본성을 잃게 될 뿐 아니라 당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에 오직 돈이 자리 잡습니다. 돈벌이가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세상에는 돈이나 돈벌이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지나치게 마음이 치우치면 세상은 당신을 외면합니다. 돈 만능주의와 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꼭 지녀야 하지만 돈 만능주의가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의 자리에는 공헌, 신뢰, 사랑, 우정 등이 자리해야 한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어야 한다. 그랬을 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8. 임종의 순간처럼 오늘을 살아라. 운 좋게도 저자가 만난 미국의 대부호들은 매일매일 임종의 순간처럼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내일은 없다는 듯이요. 농담을 즐겨 하지만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진지하고 정직하게 사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일 일생, 오늘 하루가 당신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라. 49. 투자하려면 사람을 보라. 저자가 벤처 투자가 벽에 부딪히자 조언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자네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만 평가하고 투자하니까 실패하는 거야. 그보다는 경영자의 인간성을 봐야지. 중요한 점은 사업의 중심 인물, 즉 경영자가 관계자에게 얼마나 성실한지 여부라네.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네. 마지막 50번입니다. 실적으로 평가하라. 성공하면 대박이 날 텐데 투자하시죠? 금방 2배로 돌려드릴 테니까 좀 빌려주세요. 이런 권유를 받은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정중히 거절하면 됩니다. 이럴 때 그것이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지 단번에 파악할 방법이 있는데요. 그가 지금까지 어떤 실적을 냈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돈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거기에 탐욕을 덧칠하지 않을 때 자신의 가치는 더 커진다는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집념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몰입하되 성숙한 인간미를 지니고 키우는 것, 그것이 지금 돈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상으로 하마구치 나오타님의 돈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책 속에는 정말 좋은 내용이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